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혼이 많아졌으니까 재혼도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내가 한 번 이혼했으니까 재혼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재혼할 사람으로 적합한지, 혹은 이런 사람은 절대 재혼하면 안 된다, 재혼 상대로도 안 되고 스스로도 재혼해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재혼 상대로만 이상한 건 아니겠죠. 첫 번째 결혼할 때도 별로인 사람은 당연히 재혼으로도 별로고, 재혼으로 별로인 사람은 결혼도 별로고 그렇겠죠. 예를 들면 뭐에 의존증이 있는 사람, 알코올 의존, 도박의 중독, 시부모님한테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댁의 중독, 이것도 중독일까요? 하여튼 이렇게 중독된 사람은 예전부터 이게 못 고쳐지고 다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는 내가 이거를 다 고칠 테니까 나랑 재혼을 하자 이랬을 때, 이런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신중해져야겠죠. 실제로 이게 완벽하게 100% 치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내가 재혼에 적합하냐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재혼에 적합하느냐. 근데 저희가 보면 결정이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냥 우리가 즐거워서 술 좀 먹고 나서 뭐 하자 이런 정도로는 결정이라고 하기 모자란데, 어떤 분위기에 취하거나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결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약간 성격에서 오는 거기도 한데 습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너무 쉬운 사람, 결정이 너무 빠른 분들은 사실 내가 이 결혼이 맞는지 주변의 의견도 좀 꼼꼼히 들어보고, 내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나는 3개월이면 충분히 연애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6개월, 1년, 내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들여서 좀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내가 너무 빠르신 분들은 재혼으로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남들이 말리는 사람은 그죠. 우리가 뭐든 선택할 때 남들이 다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남들이 보면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 서면에 오탈자는 잘 안 보여요. 제가 써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오탈자는 그렇게 잘 보여요. 상대방 서면에 오탈자는 다 보여요. 띄어쓰기도 다 보이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거랑. 그러니까 남이 말리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꼭 재혼을 할 때 우리가 또 혼인신고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재혼이 됐습니까? 처음 초혼을 했을 때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지금 내가 재혼을 할까 말까 하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면 그냥 나는 동거의 경험이 있는 초혼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신고를 할 때도 고심을 하는 만큼 이번 기회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제가 돌싱글즈를 굉장히 애청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돌싱글즈를 보면 거기서 이제 다들 이혼한 출연자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자막에 이렇게 뭐라고 나오느냐, 이거는 출연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라고 나와요. 내가 자녀가 있거나 혹은 내가 재혼을 하는 당사자다, 그리고 상대방도 재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나셨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왜 사실 이혼했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폭력을 해서 이혼을 했는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상대방이 이혼을 했는지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좀 석연치 않다, 그러면 사실은 또 그 부분은 또 고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왜 헤어졌어? 왜 이혼했어? 이 질문은 굉장히 가볍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유를 충분히 듣고 납득이 갔을 때, 그때 또 이제 이후를, 더 먼 미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이미 이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결혼과 그 결혼 과정과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도 쉬워지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혼을 결심하는 것, 다시 헤어짐을 결심하는 것도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사건을 할 때 이제 이미 이혼한 경험이 있으신데 또 이혼을 하시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전혼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그냥 뭐 어릴 때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협의 이혼을 했다. 둘 다 가진 게 없어서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협의 이혼 이후에 또 혼인을 하고 한참 이제 수입이 또 많은 시기이기도 해서 지금은 이혼할 때 좀 재산 관계를 잘 정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인연이 아닐 것 같으면 빨리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혼이 유난히 뭐 빨리 실패를 한다, 뭐 처음 결혼했을 때는 뭐 이혼이 쉽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재혼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너무 잘 알아서, 너무 과정을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이걸 실패라고 규정하긴 그렇지만 다시 헤어지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초혼이라고 해서 이혼이 쉽고 뭐 재혼이라고 해서 이혼이 뭐 다른 절차가 더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절차는 똑같아요. 그런데 처음 이혼했을 때의 마음과 다시 이 재혼한 거를 다시 이혼했을 때 그러면 이제 2번 이혼한 게 되잖아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뭐 이혼한 것 흠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2번 이혼했다고 하면 저희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거든요. 오, 능력자시다. 벌써 2번이나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당사자에게는 내가 실패를 2번이나 했다. 이렇게 좀 가슴 아프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더 어려움을,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반대로 또 오히려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서면도 뭐 어차피 소송의 과정을 쭉 아시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소장 송달이 이렇게 되죠. 송달 이후에 한참 있어야 길이 잡히죠. 이런 절차를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대리인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게 달린 것 같아요. 재혼이라고 해서 특별히 위축되실 필요도 없고 다만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혼을 말리죠. 재혼은 말립니다. 뭐하러 하느냐. 항상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 이런 주의인데 또 외롭고 이러시면 재혼할 수 있죠. 다만 상대방이 누군지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남들이 말린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경우의 수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걸로. 그리고 혼인신고는 좀 천천히 하는 걸로. 굳이 우리가 호적을 매번 고치기도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하시는 걸로 충고를 드렸습니다. 감히 이상입니다.